것처럼 이 후보님께서 또 소각장과 우려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확실히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많이 있는 분들 감사드리고 직원분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행사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소각장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우리 후보님들 통해서 소각장에 대한 공약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별로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냥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각장 고문을 맡고 있는 최희동이라고 하고요. 구진영 우리 공동 대표님, 옥년동 계시고요. 최미선 우리 연수 운영위원님, 이유진 또 나이스 또 미철 연수 또 부카페장님이시고 또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영현동 SK 운영위원으로 황경수님, 우리 조생 우리 소각장 담당 변호사님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성호 우리 구청의 후보님 설명해서 좀 이따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수 우리 연수신 우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사 소개 다 됐고요. 우리 먼저 한번 잠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인사만 해주세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3대째 연수구에서 구의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30살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업무를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째 시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김희철 의원님이 지금 몇 대째죠? 8대인가요? 8대. 네, 8대째가 되시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고 2번 떨어지고 구청장 이번에 3번째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구의 민원이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컸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 대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의가 없고, 또 그래서 김희철 의원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 맞댈 일이 있으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김희철 시의원님가 소개해 주시고 저는 김희철 시 의원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해서 열심히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가지고 우리 김석규 우리 사무장님 같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우리 엄비서하고 광비서 두 분 이렇게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캠프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힘써서 구청장 후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대선배이신 우리 이성욱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당을 떠나서 여당 야당 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각장 관련돼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인천시이고 또 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각장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전반기에 했었고 또 후반기에도 산업경제위원회 계속 남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매립지 소각장, 우리 환경 문제, 산업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 관련된 5분 발언 시정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드리자면 소각장만 이 따로 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매립지가 이제 인천 우리 김포에 인천 서구
매립지가 있잖아요. 이 매립지를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인천이 매립지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매립지가 이제 계약서 상에서는 종료 기한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료 기한을 예상한 게 2025년이라고 해가지고 매립지 종료를 기한에 두고, 또 매립법이 바뀌었어요. 매립에 대한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각을 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2025년 아마도 그때부터 이제 일반 직매립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소각장이 우리 인천시에서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도 소각장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번에 소각장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제 각 발생지 원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각장을 광역에서 좀 중대, 중소 이런 권역을 좀 작게 해가지고 소각장을 이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각장이 4-5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구 여기 남부. 중구 남항. 중구 남항 소각장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잘 그려야지 나머지 작은 그림들이 따라서 이렇게 잘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매립지 정책이 인천시 전체 매립지 정책을 잘 만들어 놔야지 그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정책이 이번에 좀 성급했다. 제 생각도 성급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성급했고, 또 소각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인천시에서. 매립지가 종료가 되고,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은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 용량이 900톤 정도 될 겁니다. 1000톤이 좀 안 될 거예요. 1000톤. 근데 매립지를 직매립을 금지를 하고 우리가 소각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용량은 사실 필요한 용량이 1800톤, 1800톤 정도가 인천시가 예측하고 있는 소각 용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각 용량이 또 필요한 만큼 소각장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동의하고 적절한 장소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주민들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근처든 좀 멀리 떨어져서 사시든 다 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딜레마에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빠져있고 우리 지방, 우리 기초단체 연수구에서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결정은 우리 시정부에서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든 진행이 되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고, 현재 시점이 또 우리 이제 선거가 임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이런 기간에 지금 이제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대안 이런 것이 좀 특별히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듣고 저도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대안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나 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송도동에 저기 이미 우리가 남동구 미철구 뭐 소각을 저희가 쓰레기를 이미 갖고 있는 입장에서 뭐 연수구 미철구 그 경계선에다가 세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영종도 요즘에 이제 근방에서는 18만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중구 쪽 내려오고 영종도는 따로 본인들 지금 구를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그 섬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니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뭐 기본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 연수구 미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허심탄회하게 지금 질문해 주셔서 질문 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각장 관련해서 이 환경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아닌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네네. 매번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시정질의하고 기사 내고 기고문 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이 돼서 네.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그 시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이게 소각장에 이 지금 남양 그린공원의 소각장에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 네. 남한 근린공원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네네. 인천시가 폐기물 정책이 원래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길게 보고 매립지, 소각장 그리고 이제 소각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쓰레기 양이 막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제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정책은 좀 그 정책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발생지 원칙을 주장하면서 좀 세분화됐다고 아니 좀 적은 규모의 소각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앙 집권 정부가 바뀌면은 정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도 이렇게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우리 시정부는 영흥도에 매립지를 하려고 650억을 들여서 친환경 매립지 땅을 매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우리 시민의 돈을 매립을 해놓은 상태고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를 예상을 하고 2025년까지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인천시의 힘만으로 사실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는 말 그대로 수도권 매립지예요. 인천시에 있긴 하지, 인천에 있긴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경기도, 서울,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시가 다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립지고 권한이라든지 결정도 인천시가 거기에 크지 않아요. 결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힘은 중앙정부에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매립지 2025년까지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직매립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법도 좀 더 재개정을 한다든지 현실에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소각장 증설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있는 부분 절대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시 정부가 바뀌어도 어렵습니다. 뭐 또다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간다고 하더라도 박남춘 시장님이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구 소각장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남동구 여기 유수지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사실 끝난 건가요? 그게 확실하게 그게 아니요. 안 끝났죠. 소각장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서구 소각장이 소각 용량이 450톤이거든요.
450톤짜리 소각 용량을 증설을 하려고 지난번에 시작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네. 증설을 하게 되면은 한 750톤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소각장 가보셨죠 다? 거기는 저희가- 소각장 현장 가보시면은 소각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 서구나 여기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송도는 소각장이 2개가 있는데 소각 이렇게 소각 이렇게 딱 지어져 있는 소각장이 있으면은 네. 여기가 소각 할 수 있는 그 보일러 같은 거. 네. 내가 소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네. 그게 있어요. 용광로처럼. 쓰레기를 집어넣어 태우는 네. 게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게 250톤 해가지고 한 500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 250톤을 또 세우려고. 네. 여기 이렇게 집 안에다가, 건물 안에다가. 네. 이걸 못한 거예요. 서구는. 그래서 지금 450톤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폐쇄를 하고 서구의 다른 데다 소각장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강화도 쪽에. 네, 아니 저 강화도 아직 정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강화도 아니고 서구 안에 소각장을 만들 자리가 3군데가 있다고 하면서 네. 협약이 진행이 됐고 네. 아직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정해지지 않았고 근데 이걸 폐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3천억 네. 내외에. 이게 이제 3천억이 없어지는 거야. 또 3천억짜리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그 반발, 지역 주민들, 옆에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없애달라. 네. 여기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에 밀려가지고, 그래, 결국에는 지역 주민, 지역의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 구의원들이 자기 옆에 있는 소각장은 없애달라. 만들지 마라. 여기 만들지 말아갖고 다른 데 갖다 또 만들면 거기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안 사냐고. 예. 지역의 시구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없냐고. 다 똑같은 현상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소각장은. 네. 님비 현상이 계속 있어서 내 옆에는 싫고 네. 다른 데 가라 다 이런 네. 것을 진짜 화장터도 싫고 소각장도 싫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은 해결 못해. 그렇죠. 해결 못해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툭 터놓고 그렇죠. 자, 예. 이거는 우리 지역에 하니까 이거에 네. 대한 베네핏을 어느 정도 주고 네, 그러니까, 예. 지역의 수익으로 준다. 그 지역의 수익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만약 연수구에 있잖아. 우리 네. 연수구가 다른 지역에 소각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베네핏이 그렇죠. 소각비를 받고 이것을 연수구 세수로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께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는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이 그걸 네. 이해를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그렇죠. 내 지역은 싫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거 정부가 끌어가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각장이 새로 증설하는 부분들 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80% 이상 못해. 증설뿐만 아니라 증설이 아니라 이제 신규로 설립하는 걸 못한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부처님 후보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제 지금 말씀하신 게 못하고 네. 저희 지역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네. 국회의원들 다 못하게 할 거고 네. 시구원들 다 못하게 할 거고 네. 못해. 중구 남항도 못해요.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냐? 대안. 우리가 소각이 지금 현재 900톤인데 네. 2배가 늘어나야 돼. 1800톤이 돼야 돼. 네. 대안이 있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 네네. 대안이 있어요. 저는. 네. 대안이 있어. 근데 이 대안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난리 대안을 나요.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김희철 너 구청장 예비 후보 너 그 대안 말이 되냐? 그 이해를 못 한다고 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대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대안 제시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고 사실 소각장이 예전에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환경 유해 물질들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는 지금은 소각을 800도씨 이상으로 해서 소각을 해요. 네네.
냄새, 연기, 다이옥신을 800도씨에서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냄새까지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안 나가. 올라가서 위에 빠지는 것은 수증기밖에 안 수증기만 빠지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제 끝에 거기 상시로 그런 유해 물질을 감시하는 그 센서가 달려있어요. 계속 네. 소각장 가면은 제가 여기 환경공단 여기 소각장, 서구 소각장 제가 다 돌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수처리장도 저희 산하에 있던 다 가거든요. 그런데 다 가요. 다 가서 검증해보고 검토해보고 정말 나나 올라가서 확인하고 어떨 때는 드론 띄워가지고 굴뚝 바깥에서 또 측정돼요 계속. 측정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거 나오냐. 사실 기술은 소각 기술은 최고로 발달돼요. 네. 소각은 전 세계적으로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쓰레기 처리를 네. 일본도 그렇게 가고 독일도 그렇게 가고 우리도 소각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근데 소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그렇게 공해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다 수용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억울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중구나방 소각장, 여기다가 이제 소각장뿐만 아니라 하수 슬러지까지도 같이 한다고 우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각장뿐만 아니라 하수 슬러지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공정시에서. 네,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두 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수 슬러지에 대한 그 심각한 그 부분에, 왜냐면 이따가고 쓰레기들 다 이쪽으로 가져왔을 때, 막 그런 것들, 왜냐면 이러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사실은 인천시의 보통 행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연수구나 미추홀고 해가지고 주민 수용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의견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영역을 해놓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언론에 배포해버리고 인천시에서요. 이거는 진짜 세상 말로 양아치 나는 일이지. 이 주민들 상대로 그냥 선포해놔서 발표해놔서 이대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협의해가지고 막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청장이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청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청라는 인천시장께서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협약까지 맺고, 입지선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다 정리해 왔거든요. 우리 여기는 그냥 무시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너무 소외시킨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그거 좋습니다. 깨끗하고, 뭐, 환경이, 소각이 이게 좀 미래에 이게 정말 이게 도시와 같이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 다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연수구 미추홀구 거기다 경계선에 딱 거기다 해놓고 지금 그러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합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 세워놓으면 맥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죠. 너무 이제 주민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정말 돈 들여, 시간 들여, 많은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꿈쩍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라도 쉽게 말해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려고 그런 자리라 마련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좀 말씀하신 상황과 좀 비슷한 연장선상의 발언이긴 한데, 산업경제위원회를 오래 하셨고, 쓰레기 혹은 뭐 소각장 매립지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기고도 하시고 전문가실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예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 선정을 위해서 그냥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없이 일단 그냥 뭐 불통행적으로 그냥 무조건 진행한다라는 느낌인 건데 계속해서 그럼 용역 결과를 발표해라, 공개를 해달라라고 여러 번 저희가 뭐 시청에다가 질의를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의원님이시니까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시의원 또 산업경제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시의원들한테도 공개를 하지 않는 건지, 사실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시의원은 정보 공개 요청 안 해도 갖다 줘. 그러니까요. 알려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정보 공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조금 나서주지 않으신 거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고요. 뭐 지역구시고 또 산업경제위원장도 하셨고 그동안 사실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게 서운하고 섭섭한 거고 여야를 떠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때가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개를 분명히 정보를 알 수 있었지 않나? 저도 미출구 사지만 미출구의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아시는데 안 하시는 건지. 근데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자료를 달라고?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시에다가 계속 질의를 했죠. 시에다 직접. 계속 예, 청원도 하고 제가 청원도. 네, 말씀- 청원은 청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해서 이제 여기 분들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만나고 싶었고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니까 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요구하긴 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계속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잘 아는 시 의원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소각 관련된 부분은 매립지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용역 결과 정보 공개 이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예비 후보지 선정된 부분들은 시에서 영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 못했어요. 아마도 영역 안 하고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예비 후보지 용역 이런 부분은 못 들었. 제가 확인 못했고 네. 그리고 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 하기요. 제가 저기 5분 거는 시정들이고 한거 보면은 이거 못한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질의도 하고 이거는 꼭 순서가 안 맞다. 순서를 맞춰서 하더라도 이런 폐기물 정책이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박남춘 시장님하고 가장 이걸로 가지고 반대를 했던 시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 이런 자리 요구가 있었으면 제가 당장 가죠. 근데 그때도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저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때 위원회 선정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회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거 공개해라. 위원회 선정 과정이라든지 누가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저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사실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시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사실 그거는, 이거 말고도 네. 일이 굉장히 많은 시의원이거든요. 제가 송도 20만에 저 시의원 한 명이에요. 산업경제위원회 계속 있어. 네. 굉장히 제가 일이 많은 시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 이거에 관련된 제 직접적으로 이거 받지 않아서 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할 때 지나서 위원으로 있을 때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적극 참여 못했다. 그 말씀을 좀 핑계. 저희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그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이렇게 소각장 가지고 나오지 않냐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에서 뭐 주민들은 이것은 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영역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협의회에서 이제 공동 협약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원래 일방적으로 영역을 했던 것을 고려하여 집어 넣어버렸어요. 거기다 안에다 그 안에다 그 문서 그 짧은 문서에다 넣어버렸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을 넣어버린 거죠. 그걸 고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선생님 때. 넣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입지선생님 구성 비율, 이제 이게 잘못돼. 이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바꿔줬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연수구는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들어오면 뭐하냐고. 왜냐면 미추홀구 주민대표도 지금 그 안에서 있는데 하는 말이 들어가봤자 무슨 영향력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응? 뭐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전혀 우리의 말 안 듣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은 인천시가 결국 저기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시 입장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연수구에 협조를 하면 연수구 협조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연수구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인천시도 이게 위원회를 좀 공정하게 골고루 좀 이렇게 구성을 시키고는 싶었는데 그 뜻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두 번 이상 그 공문을 띄웠습니다. 연수구에서. 네. 그래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고 연수구 밀축이 많은데 왜 똑같이 한 명씩 하냐. 아니 두 명씩 거기 두 명하고 왜 한 명 하냐. 인구수 비례해봐라. 근데 인천시는 그죠. 동구, 중구, 동구 그 소각장이니까 당연히 거기 두 명이다. 결국은 그 안에 15명이면 15명밖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원이. 그러는데 그 비율을 보면, 아니, 동구나 이 숫자가 엄청 인구가 작은데, 그리고 그쪽에 살지 않는데 이쪽에다 대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 미추홀구는 그냥 거의 배제시킨 건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네네.